얼마 전 80살이 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정정하게 생활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잖아요. 나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흘려보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오랫동안 일했고 자식들을 다 키워냈고 큰 실수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에는 성실하고 훌륭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뭔가 놓친 것 같은 느낌이 지워지질 않아요.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 어르신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5가지 후회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창하거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젊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늦게 올수록 마음에 남는 무게가 더 깊어집니다. 오늘은 그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가닿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후회. 하고 싶은 것을 미루며 살았던 것. 그 어르신이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나중에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중이 결국 오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먹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그 꿈을 접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쪽에 담아두면서 생각했다고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배워야지. 아이들 다 크면 그때 시작하자. 은퇴하면 그때 하자. 그 나중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고 은퇴도 했고 시간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오고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도 흐릿해졌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배우러 가고 싶어도 쉽게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부족해도 그냥 시작했어야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잠깐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아쉬움이 말보다 더 깊이 전해졌습니다. 왜 그때 시작하지 못했을까요?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을 즐길 여유가 없었어요. 가족 먹여 살리는 것이 먼저였고 남들 눈에 성실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했고 나 하나 즐기자고 시간을 쓰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게 사치가 아니었는데, 그게 삶이었는데, 이 말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삶이었다는 것.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미루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어르신은 지금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할 수 없어도 괜찮다고. 잘 못해도 괜찮다고. 나이가 들었어도 괜찮다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그 시작을 미루는 것이 나중에 가장 깊은 후회가 된다고. 하루가 지나면 어제가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작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늘을 돌아보며 그때 왜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삶 중 가장 이른 순간입니다. 두 번째 후회. 사람들에게 너무 맞춰주며 자신을 잃었던 것. 두 번째 이야기를 꺼내실 때 어르신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뭔가 오래 묵혀두었던 것을 꺼내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참 남 눈치를 많이 봤어요. 평생을.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를 받고 집에서는 가족 눈치를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 눈치를 봤다고 하셨습니다. 내 의견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고 싫은 것이 있어도 싫다고 하지 못했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도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때는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남들과 마찰 없이 지내는 것,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 그게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선택한 것이 별로 없어요. 돌아보면 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마음을 건드릴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참았던 경험.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는데 거절하지 못했던 경험. 내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 경험. 어르신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나를 내세우면 안 됐어요. 나를 앞세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고 예의 없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참을수록 어른스럽고 양보할수록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게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요. 나를 너무 지워버렸어요. 자신을 지워버렸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운다는 것이, 없애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긴 세월에 걸쳐 일어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무례한 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려는 사람이 결국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오래 나와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지금을 살아가는 분들께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하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거절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를 잃어가면서 지키는 관계는 결국 나도 상대방도 힘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 후회.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나는 참 바빴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수십 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 자는 모습으로 들어오고 자는 모습으로 나갔던 날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게 다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이 아버지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내가 없는 동안 자라버렸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처음 친구 문제로 울었을 때, 그 순간들에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꺼낼 때 아버지는 그 기억이 없었다고요.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지금도. 이 나이가 되어서도 그 미안함이 안 가요. 배우자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이 있었는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살면서도 대화를 별로 안 했어요. 밥 먹고 아이들 이야기하고 집안일 이야기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그런 건 잘 몰랐어요. 이제 그 사람이 없고 나서야 그 이야기를 더 들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작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항상 거기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소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는 오랜만에 만나면 소중하게 대하는데 가족은 매일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함이 가장 큰 착각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가족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린 자식이 어른이 되고 곁에 있던 배우자가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르신은 지금 가족이 곁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십시오. 오늘 어땠냐고, 뭐가 힘드냐고,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사냐고. 그 짧은 대화가 나중에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네 번째, 후회.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관리하지 않았던 것. 어르신은 네 번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자신의 손을 잠시 내려다보셨습니다. 이 손이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젊었을 때는 건강이 그냥 당연한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밤새워 일해도 거뜬했고 무리하게 움직여도 금방 회복됐고 몸에서 이상 신호가 와도 바쁘다는 이유로 무시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싫었어요. 시간도 아깝고 뭔가 나쁜 게 나올까봐 두렵기도 했고 그냥 버티면 낫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평소처럼 움직이다가 쓰러지셨다고요. 그때 처음으로 내 몸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 몸인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몸이 예전 같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불편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것들이 하나씩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챙겼으면 어땠을까? 술을 조금만 덜 마셨으면, 운동을 조금만 더 했으면, 병원을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바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지나쳤던 경험. 어르신은 왜 그때 건강을 챙기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내 몸보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이 중요했고, 돈이 중요했고, 가족이 중요했어요. 내 몸을 챙기는 것은 순위에서 항상 뒤로 밀렸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어요. 내 몸이 없으면 일도, 돈도, 가족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말씀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결국 내 몸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장 나중에 챙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 어르신은 지금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분들께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운동을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30분만 걷고 오십시오. 오래 미뤄온 건강검진 하나만 예약하십시오. 그 작은 것이 지금부터의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5번째, 후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실 때 어르신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게 제일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잠시 조용히 계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평생.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분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80해를 살아온 분이 이 나이가 되어서 그 고백을 하시는 것이 가슴에 묵직하게 와닿았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여쭤보았습니다. 항상 부족한 것 같았어요.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더 좋은 아버지였어야 했는데, 내가 한 것들이 늘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남들과 비교하면 항상 내가 모자란 것 같고, 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 마음이 평생을 따라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살면서도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항상 불안했고, 항상 더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쉬면 안 될 것 같고, 즐기면 사치인 것 같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항상 부족한 것 같은 느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느낌. 어르신은 이 후회가 다른 4가지 후회들의 뿌리였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미뤘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 눈치를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내 생각보다 남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으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몸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후회의 뿌리에는 나 자신을 충분히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잘한 것도 많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분의 눈가가 잠깐 붉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좀 더 잘 대해주려고요. 어르신은 지금을 살아가는 분들께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보다 못한 것이 있어도 됩니다. 그래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지 말고 지금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주십시오. 그 어르신과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80해를 살아온 분이 털어놓은 5가지 후회. 하고 싶은 것을 미루며 살았던 것. 남에게 맞추며 자신을 잃었던 것.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이 이야기들이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살아오면서 비슷한 선택을 하고 비슷한 것을 놓치고 비슷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후회는 나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후회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그 무언가가 나에게 진심으로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가슴에 품고 아파하는 것보다 그 후회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후회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후회를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그냥 위로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5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더 이릅니다. 10년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80이 됐으니 많은 것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당신들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80이 되어서 깨달은 것을 당신들은 지금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지금 알게 됐다는 것, 그 자체가 기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래 미뤄왔던 것을 하나 시작해보거나, 가족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거나, 오늘 밖에 나가서 잠깐 걸어보거나,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하나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오늘을 다르게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어르신이 80이 되어서 알게 된 것을 여러분은 지금 알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이른 순간입니다.